대법관님, 법원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법대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벌이는 행태가 정말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다시 한번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나서서 지금 이 상황을 사법 카르텔이라고 부르며 국회에서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인지 민주당에서는 오늘 총력전을 선언하며 내란 종식의 뜻을 내보였습니다. 대법관의 탄핵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 기일 신청을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재판 기일 신청을 연장해 줄 것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목표는 고등법원이 재판조차 못하게 하는 걸 1순위의 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 후 폭풍이라는 단어 등은 나와서도 안 될 이야기이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국힘에서 막장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라며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계산했다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를 선고할 시 대법원은 바로 헌정 역사상 유례없는 파기자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것이고 이런 최악의 상황을 보지 않기 위해서 결국 대선 이후로 재판 기일을 연장하도록 총력전을 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문수와 한덕수의 단일화가 시작부터 삐끄덕거리며 역시 국힘스러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한덕수의 접촉 요청에도 응대하지 않고 있으며 계속되는 한덕수와의 접촉을 요구하자 국힘이 한덕수 당이냐라고까지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현재 국힘에서는 한덕수, 김문수, 이준석까지 단일화를 하는 것을 필승의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내란에 가담했던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사법 카르텔을 종식시킬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기회는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위기를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주위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 불안감을 조성시키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힘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가 하루 종일 좀 문의를 받고 여러 가지 저기를 한 게 유시민 작가님 저기 후보 등록 시켜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 하셨는데요.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 대표를 날릴 수 있고 그 날릴 수 있는 확실히 되면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나서서 대안의 후보를 아마 요청하고 등록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것도. 대법관님, 한 판사의 솔직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관들이 언제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1970년대나 80년대에는 검사가 건네주는 쪽지를 보고 독재 정권의 입맛에 맞게 그대로 판결하는 법원이었습니다. 고작해야 1990년대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기 한 몸 바쳐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요즘 진보 성향 판사들이 뭔가 있는 척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민중과의를 목청껏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판사들은 고마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누가 한 말인지 아시냐고요? 아시냐고 모르시냐고요? 문영배 판사가 한 말입니다. 문영배 신드롬이 있을 정도로 국민적 칭송이 자자합니다. 대법관들의 최종 판결은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강변하셨죠? 자, 묻습니다. 100여 건이 넘는 간첩 조작 사건, 지금 문영배 판사가 고백하듯이 검사가 건네준 쪽지, 검사의 공소장에 있는 오탈자까지 판결문에 그대로 옮겨 복붙을 한 대법원 최종 판결도 존중받아야 합니까? 묻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말씀. 다시 묻습니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검사가 건네준 쪽지에 의해서 검사 공소장대로 복붙을 해서 판결한 대법원 최종 판결도 존중받아야 합니까? 그 최종 판결도 존중받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모든 판결에 오류의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다시 묻습니다. 간첩 조작 검사가 건네준 공소장 쪽지대로 판결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존중해야 됩니까? 존중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 판단이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재심 절차를 통해서 구제돼야 되고 효과가. 다시 묻습니다. 인혁당 최종 대법원 판결 후에 바로 사형당했는데 그 인혁당 대법원 최종 판결을 존중해야 됩니까? 사법 역사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끄러운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렵게 답변하신데 쉽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혁당 대법원 최종 판결은 잘된 판결입니까? 잘된 판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판결이죠. 예. 지금 시간이 흘러서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도 법원 행정처장이 이곳에 와서 물었다면 조작된 간첩 사건 그 최종 판결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인혁당 판결 재판 후에 법사위가 열렸다면 그 판결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목숨을 잃은 그분들은 누가 보상하죠? 어제의 대법원 판결이 인혁당 판결처럼 간첩 조작단
판결처럼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지 않은가라고 의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든 판결은 비평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존중받아야 합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평의 권리가 있다는 말씀 드렸죠. 당연하죠. 그걸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재빠르게 속 시원하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들은 적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한 적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처럼 용감하게 말을 못하고 비상계엄 때는 골방에서 이불 쓰고 그러면 했습니까? 서부지검 폭동 사건 때 즉시 대법원장이 한 발언 있습니까? 제가 했던 그 당시 모든 발언이나 행동은 모두 우리 대법원장님과 모든 대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은 법원 행정처장 시켜서 그런 일을 하죠? 본인은 입이 없습니까? 12.3 내란 사태 때나 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국민의 참정권 헌법 67조에 보장된 대통령 국민의 투표에 선출된다는 그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서슴없이 합니까? 오늘의 헌법은 법관들이 피땀 흘려 쓴 헌법 조항이 아닙니다. 국회 해산권을 없애고 국정 감사권을 부활했고 엄격하게 국가 비상사태에는 엄격한 기준을 만든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법관을 잡아가려고 했어요. 체포하여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법관을 죽이려고 했어요. 윤석열이. 그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 판결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도 헌법이고 그 헌법을 만든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저희들 늘 잊지 않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발 비겁하지 맙시다.